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국회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일 이 개딸들이 난리를 칠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단의 조치까지도 국회 사무처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이재명이가 이 단식할 때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 칼부림 사건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여경이 상당한 부상을 입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두 번이나 이 난동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말이죠, 이 개딸들이 비상 행동에 나선다. 그래서 국회 포위 작전을 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요, 제가 보기에 국회 여의도에 들어선 이후로 최초의 이런 비상 대책까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벌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회 차원에서 시위도 하고 이 국회 이 본관 아래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할 때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만, 이렇게 특정 팬덤층이 난리를 쳐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이 특별한 경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내일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요, 이런 딸들의 동향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도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근거. 제가 뭐 근거 없이 논평은 안 하잖아요. 항상 뭐 제가 정보 분석만 30년 했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죠.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제 느낌이 그렇다 이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제 느낌이 그런지, 이런 거를 뭐 통상적으로 제 방송 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항상 저는 팩트와 근거,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내일 이제 오후에 이재명이 체포안이 이제 그 의결을 거치는데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무려 의총을 3시간씩이나 했어요. 지금 의총 결과가 아직 뭐 소상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빨리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비명계들도 목소리를 충분히 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일 의외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단식하면서 뭐 죽을 기술행이다 이렇게 이제 또 호소문까지 내놓고 이런 걸 보니까 조금은 너무 비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좀 판이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왔는데, 지금 3시간짜리 의총을 하면서 그렇지 않고 비명계의 목소리는 살아있다. 요거를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이지만은 않고 잘만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아침 조간신문과 내일 오후 그러니까 이제 석간신문이 11시 반쯤 되면 나오잖아요. 이제 오후 4시쯤에 이제 회의를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여론이 굉장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압도적인 그 가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되지 않은, 이것도 맨날 이재명이나 관련되나 마찬가지예요. 뭐 전부 민주당 것들이니까 박원순 다큐 영화 결국은 상영 금지 조치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선 이제 맨 먼저 이제 오늘 의총이 열렸어요. 그래서 의총이 이제 난리가 났고 난장판이 됐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 이유, 우선요, 의총을 4시서부터 의총을 열었는데요. 무려 3시간이나 걸렸어요. 3시간. 자, 이 3시간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통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통을 했으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바라는 대로 결론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친명들, 이 딸들이 바라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일찍까지, 오전까지,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상의 당론은 부결이다. 이런 보도까지 많이 나왔어요. 사실상의 당론은 부결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러면 당연히 오늘 당론이 나왔어야죠. 근데 당론을 만들지 못했어요. 당론을 부결하겠다라고 하는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는 오늘 토론이 친명과 비명 사이에 극렬하게 이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극렬하게 3시간씩이나 토론이 이루어져 갖고 당론 결정을 못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내일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냥 의총이 열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뭐 의총은 모두 부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자, 비공개 의총까지는 이제 통상적인 예에 따랐는데 왜 이게 난상 토론이 됐는데도 결론을 못 내느냐? 이 결론을 못 냈다는 얘기는 부결시킬 게 아니라 가결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고, 이 가결시켜야 된다는 반대 논리가, 즉 지도부의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이 항명 논리가 그만큼 셌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 그냥 막 의총이 열린 게 아니라 단식을 하다가 이렇게 열리고 내일 의결이 이루어지니까 열린 게 아니고, 의총이 열리기 두어 시간 전에 이재명이가 SNS로 2,000자짜리 SNS를 올렸어요. 제가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그래서 2,000자 분량의 SNS,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물론 밑에 보좌관들이 썼겠지만은 이재명이가 또 꼼꼼하게 봤겠죠. 왜? 그만큼 절박하니까. 2,000자짜리 장문의 SNS 글을 올려놓고 여론전을 피고, 그리고 두어 시간 있다가 의총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냈다. 이 얘기는요, 반대론이 그만큼 셌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론이 즉 가결시켜야 된다는 의총 내 분위기가 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론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당론을 못 정했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뭐든지 뭘 비교하려면 과거 사례를 비교하잖아요. 지난 2월 달 사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월 달에도 그 당시에도요, 이재명이가 나흘 전에, 이번에는 뭐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지금 SNS 입장문을 내놔서 부결을 해달라, 이거 사실상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불법 지시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이게 불법 지시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걸 보면은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는 나흘 전, 오늘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요청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나흘 전에 요청했는데 한 표만 더 나왔으면 그냥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하고 다르지만 그때는 극단 투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극단 투쟁을 했어요. 극단 투쟁을 했으면 극단 투쟁이 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극단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상 토론에서 결론을 못 내렸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SNS를 올려갖고 부결을 사실상 특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렸다. 이 얘기는 이거 가결 안 시키면 방탄 정당으로 내년 봄에 선거 끝나는 거야. 이러한 비명계의 논리에 힘이 실린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의총장, 요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전부 이 손팻말을 들고, 예, 내각 총사퇴. 왜냐하면 내일 이제 해임 건의안을 이제 또 표결에 붙이잖아요. 해임안은 의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이니까, 그리고 과반만 하면 되니까 이건 무조건으로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건 안 한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오늘 강력하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반투쟁을 하면서 의총이 열렸는데도 전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000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6월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결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치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요렇게 호소를 했지만, 날개 달아주는 거라고 호소를 했지만 이게 사실상 안 통한 겁니다. 전혀. 예, 전혀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월달 투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월달 투표가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2월달에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 9표하고 무효가 11표, 요 두 개를 합치면 20표가 되는 거예요. 이 20표. 20표가 그 당시 제대로 투표만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오고 그 당시에도 가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29표만 나오면 된다. 이게 제가 오늘요, 동아일보 전망, 그 다음에 문화일보 전망치, 이번에는 이거는 TV조선에서 전망치를 내는 겁니다. 평가를. 그래서 민주당이 167석,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10석, 정의당이 6석, 이렇게 해서 표결이 참여 가능한 게요, 박진하고 이재명이를 빼면 295명이 표결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고 문화일보에서는 297명으로 전망을 했지만 2명은 사실상 참여가 안 되니까 295명이 맞아요. 그래서 295명을 반으로 딱 쪼개면 148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하고 정의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결표가 과연 몇 표나 나올 것이냐. 요거를 쭉 계산해 보면 말이죠. 최대치를 보면 이 가결표가 지금 이제 29표만 나오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110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6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이런 가결 투표 가능성이 큰 이 인원수는요. 110 플러스 6명 플러스 또 알파 이 조정훈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19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표가 나오니까 148표 중에서 119표를 빼면은 29표만 나오면 야권 이탈표 여기 나와 있잖아요. 29표만 나오면 가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달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0표가 넘게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늘 의총에서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결론을 못 낸 거. 이걸 보면은 이제 또 2월달 투표하고 보면은요. 이원욱 의원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자, 뭐라고 했느냐. 1차 대표한 2월달이잖아요. 반란표가 38표라고 예측하는데 이때 가결을 던진 의원들이 이번에는 또다시 가결표를 던질 것이다. 그러면은요. 최소한도 29표만 나오면 이제 가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2월달에 38표가 나왔다라고 이원욱 의원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의 분석이 맞는다고 친다면 이원의 첫째 변수 이원욱 의원의 분석이 맞다라고 이제 38표가 맞다 반란표가. 그리고 이번에 난상 토론에서 결론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됐다. 그리고요 지금 오늘 이제 보도들을 쭉 보면 말이죠. 박찬대 같은 경우는 아주 최측근이잖아요. 친명에. 예, 그러니까 박찬대는 되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박찬대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지금 당 대표한테 말이죠. 대표를 지키지 못할 망정 당 대표 뒤통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요렇게까지 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역설을 했지만 이런 역설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들의 오늘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도대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을 근거가 뭐냐? 이래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즉 친명과 비명 간의 그 난상 토론 요게 생각보다 상당히 셌다 이겁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최소 29표만 확보하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도한 대로 비명계 의원들의 오늘 현장에서 싸우는 그 강도 그리고 지금 이원욱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난 2월 달에 38표의 반란표 요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내일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51%로 높을 수가 있다. 그러면 비명계들이 말이죠. 내일 그래도 가결해야 돼. 요거를 이러한 결심을 반드시 하게 만들고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서요. 너희들 불체포 특권 약속했어. 앞에다가 너희들 멋대로 정당한 영장 청구. 이거는 너희들이 만든 거잖아.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이러한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단식은 그래서 가짜 단식이고 이재명의 단식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단식이고 개인의 사업적 이익을 지키는 단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참하게 짓밟는 조치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내일 투표 전까지 세게 만들어지면 비명계들도 이 여론을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친명들도 이거 부결시키는 것이 만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내년 총선은 완전히 날아갔다. 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여론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방송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총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은요, 오늘 의총이 굉장히 실패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낙담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제 오늘
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거를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이소영 대변인이 최고위원회는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게 적절하지만 이것을 당론으로 하진 않고 각각의 의원들에게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고 판단했다. 그러한 요청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부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최고위가 논의하고 판단한 그러한 상황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그랬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결론을 즉 당론으로 정하는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내렸어요. 저는.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자 의원들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다. 예, 자유투표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소영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의총에서는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결을 호소하는 이런 이재명의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절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추가 논의와 대안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니까요, 배가 어디로 갔다? 바다로 계속 못 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의총.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검찰이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 국회 앞에서 독재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해달라. 이것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통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제일 큰 거는 1차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이 앞에 정당한 청구다. 이런 이 따옴표가 붙었지만은 그야 지들 멋대로 장난친 것이고요. 장난친 것이고 여론에 밀려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이재명 바로 걸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보호용으로 따옴표 정당한 영장 청구 요거를 붙인 거예요. 마장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없었으면 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이 따옴표가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 불체포 특권 포기까지 해놓고 이재명이가 6월 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 정치인의 약속은 우리 한국처럼요. 유일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쉬운 죽 먹기 뒤집기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일반론적 약속이 아니라 이건 특정 약속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주시하고 있어요. 예. 자, 이거 만약에 여당에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항제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2차 투표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